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각 부문별로 사상 최고 분기 수익을 올리면서 2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이제 말을 해왔는데요. 확실히 2분기 실적 발표까지만 해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축배를 날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직전 급전직하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8만원대, 9만원을 거의 바라보면서 10만 주가 얘기가 나오고 각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를 10만원 넘어서 12만원 막 이렇게 올려버릴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런 이제 목표 주가의 랠리를 펼칠 때 이때가 실적 피크일 수 있다라고 예전부터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매번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실적 랠리를, 그러니까 목표 주가의 랠리를 펼쳐야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그래야 오른 주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런 쪽에서 이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원 없이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격적인 이 목표 주가 인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부문별로도 확실히 2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 반도체 쪽에서 크게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2분기를 만들어줬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빠르게 실적 회복이 되었지만, 이게 국내 경기가 어려울 때 해외 수출로만 달성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내 경기도 나쁜데 해외마저도 이런 실적이 나빠지면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비빌 언덕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쪽 메모리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밝힌 내용들인데, 하반기 때는 엔비디아, 말은 안 하지만 엔비디아 향 HBM에 대한 양산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엔비디아에서 양산 발주를 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BM3 12단짜리 이거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8단짜리라는 게 얘기가 나왔고, 12단짜리는 연말이나 내년 쪽, 그리고 또 SK하이닉스가 먼저 12단짜리 HBM3를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D램 쪽, 이 메모리 반도체 3개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중에서 SK하이닉스만 지금 엔비디아에 HBM3를 8단짜리를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이크론도 아직까지는 이거를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보다 먼저 8단짜리 HBM3 승인을 받을 거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이크론도 승인 받았다는 소식을 못 들었고, 삼성전자도 이건 이제 2024년 하반기로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폴더블폰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지켜왔던 폴더블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이제 50%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 화웨이는 3단을 접는 이 폴더블폰을 내놓게 되는데, 그거는 삼성전자보다 앞선 3단 접이 이제 스마트폰을 내놓는 거, 폴더블폰을 내놓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일이었던 그런 시장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반도체 하던 얘기에서 이어지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TSMC와 인텔과의 경쟁에서 먼저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파운드리 쪽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파운드리 반도체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팹으로
건설하고 있던 것들을 대부분 이제 메모리 쪽으로 돌리겠다고 내부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나섰죠.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서의 갖고 있는 한계, 이거를 이제 아무리 이제 TSMC가 이런 개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파운드리에서 이 강점을 세우면서 수익 면에서나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으면서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어떤 마켓 플레이어로서의 그 사업성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향 영업 방식을 갖고는 이 파운드리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파운드리 사업 분야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두드러진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과도한 투자를 이제 합리적 수준을 내리겠다고 해서 이 관련된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이 구조조정을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이런 그 상속세죠. 상속세를 아직 다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앞으로 한 2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홍라이 여사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규모로 조 단위로 이제 매도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일가 이재용 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가들이 지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팔면서 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뭐 잠깐 올라도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오너 일가가 주식을 판 것만큼 나중에 더 싸게, 지금처럼 이제 지난번에 홍라이 여사는 7만 원대 초반에 삼성전자 주식을 조 단위로 팔았는데, 지금 이제 주가가 7만 원 밑으로 깨져서 내려오고 하면서 말 그대로 오너 일가가 산다면 예전처럼 판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다시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를 나중에 더 싼 가격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 재벌이라는 게 경영권과 오너십을 한 집안에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도 있지만 이거를 법적으로 밝혀내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너의 이익과 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부딪히면 이사회, 우리나라의 이 재벌 대기업의 이사회들은 미련없이 오너 일가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인사권이 오너 일가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액주주들이 이런 대기업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성가가 새 모녀가 이제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등을 이제 주식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사용했는데, 담보대출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그동안 주가가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서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식을 아예 매각을 해서 부채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서 이 홍라이 여사도 그렇고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다 대규모로 갖다 팔고 있고, 이분진 씨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주들을 갖다 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부터 끄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는 삼성그룹이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죠. 이재용 집안이 계속 이제 삼성그룹의 그 지배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의 이 순환투자 구조를 깨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라는 최대주주가 이재용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이 확고하게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나 뭐 삼성생명 이런 주식들의 이제 주가가 높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여기다가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노조에 살리면서 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자신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대기업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주장을 안 해왔던 걸로 보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SK 하이닉스도 많이 성장을 했고, 또 해외에서 애플과의 경쟁에서 또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이 폴더블 폰이나 이런 것들 먼저 개발해서 시장에서 먼저 치고 나간 것도 있고, 나름 그래도 좀 잘해왔다고 했는데 대우는 뭐 애플이나 여기엔 비할 바도 못 되고, 최근 들어서는 SK 하이닉스에도 삼성전자가 밀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이 서서히 스트레스를 좀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향후 이제 비용이 증가라는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에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목표 주가 랠리, 이게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그 미래 주가를 10만 원이 넘는 가격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3분기 실적이 나빠진다고 하니 지금 보시면 BNK 투자증권은 8만 1,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유진투자증권도 9만 1,000원까지 낮췄고요. 뭐 메리츠증권도 9만 5,000원, 다 9만 원대까지 주가를 끌어내린 경우가 있고, 그나마 또 그 흥국증권만 11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히 좀 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 같다는 그 우려가 주가에 선방이 되고,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지금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3조 144억 원어치를 매도했다고 해서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경우는 솔직히 좀처럼 보기 어려운데, 확실히 지난 3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외국인들의 투자 컨센트가 완전히 그러니까 투자 스탠스가 완전히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대규모로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그 잠정 실적 이후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지난 7월 11일 날 88,800원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로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에 주가가 다시 무너져면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거의 뭐 죽쓰고 이제 9월달은 더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6만 4천 원대까지 주가가 흘러내려버린 것이죠. 이제 이런 주가 하락의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에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매도 치는 이유는 향후 이 원달러 환율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할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리 원화를 그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살 때 더 유리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원화의 가치가 내수 경기에 침체로 해서 우리 그 별로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좀처럼 원화 강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염없이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하기 전 이 공백기를 이용해서 그 환율을 감안한 매매를 하기에는 기다릴 수만 없었던 것도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럴 때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올리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해서 이 고점에 물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외국인 투자가 특히 이제 이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같은 이게 대기업 그 관련주들이 최고 실적을 나타내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최고로 많이 올랐다면, 그럴 때 이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그러니까 이 고가에 물려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지금 지나가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2달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팔아지키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6만 5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사장단들이나 이쪽에서 자사주를 직접 사겠다고 해서 사서 공시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그들은 이제 저가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만큼 저가에 살 수 있다면 뭐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여기서 6만 원대 사서 뭐 9만 원대 팔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성 오너일가의 이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 짓는 이 지배구조 개편이 확실하게 이제 그 얼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춰서 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새로 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건희 회장 상속세를 내기 바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삼성전자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이제 이렇게 하락한 것이 3분기 실적을 미리 선반영한 거라면 오히려 3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4분기 실적 때 좀 개선된다는 그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4분기 때는 삼성전자가 HBM3 그 엔비디아 양을 양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쪽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그에 따라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분기가 지난 2분기 실적 중에 최고였다면 이번 3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 중에 최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말 그대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싸진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분할해서 사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어디까지 더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쌓였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